소연 씨, 제가 좀 무모한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요? 우리 어머니들 한번 같이 밥 먹으면 어떨까요? 내 명의서. 준혁 씨 진짜 무모하다. 그렇죠. 근데 한번 해봐요. 소연이가 나한테 그 문자를 보여줬다. 이준혁 씨가 네 명이서 밥을 먹자고 했다고. 나는 그 문자를 보면서 이 아이가 무모하다고 했다. 맞다. 무모하다. 나한테도 무모한 일이었다. 김미연이랑 밥을 먹는다는 것이, 그런데 소연이가 한번 해봐요 했다. 이 아이가 허락한 것이다. 어머니들이 같은 밥상에 앉는 것을. 나는 그 문자를 보면서 잠깐 생각했다. 가야 할까? 안 가야 할까? 그리고 가기로 했다. 이 아이가 해봐요 했으니까. 가기로 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이준혁 씨가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 이 아이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어머니가 한 자리에 앉는 것이 이 아이가 그 자리를 만들었다.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 아마 두 집안이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말이 아니라 밥상으로. 나는 그 생각이 좋다고 생각했다.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한다. 이준혁 씨가 무모하다고 했다. 소연이도 무모하다고 했다. 그런데 둘 다 하기로 했다. 그것이 이 두 아이의 공통점이었다. 무모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 나는 그 공통점이 이 두 아이가 맞다는 또 다른 이유라고 생각했다. 무모한 제안. 하지만 그 제안 속에는 뭔가가 담겨 있었다. 이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 어머니들이 같은 밥상에 앉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 아이들이 그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로 했다. 정말 용감한 두 아이였다. 네 명이 같은 밥상에 앉는다는 것, 이것이 이 드라마가 원했던 이미지였을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했다. 싸움이 아니라 밥, 대립이 아니라 음식. 그것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었다. 밥상 문화. 나는 여기서 밥상을 이렇게 만들 것이다. 비극이 아닌 일상으로.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이것이 22화였다. 문자로 주고받은 제안. 그 문자 안에는 소연이와 이준혁 씨의 심장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만들자. 그 결정이 이 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밤이 우리 모두를 조금씩 변화시켰다. 엄마. 나 좀 무모한 거 하려고 하는데. 뭔데? 준혁 씨 어머니랑 같이 밥 먹으려고. 넷이서. 넷이서. 응, 싫어. 언제? 언제냐고 물었다. 싫다고 하지 않았다. 나도 그 말을 하면서 내가 간다고 했구나 싶었다. 가는 것이다. 김미연 집에. 그 집에서 밥을 먹는 것이다. 33년 동안 그 이름을 이로 갈며 살았는데 그 사람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 이것이 이 드라마가 가는 방향이었다. 나는 그 방향이 이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연이가 싫어하고 물었다. 나는 언제냐고 했다. 이 대화가 짧았지만 많은 것이 있었다. 소연이가 엄마 눈치를 봤다. 나는 싫다고 하지 않았다. 둘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가 어렵다는 것, 그런데 필요하다는 것, 둘 다 알면서 언제냐고 물었다. 그것이 우리 모녀가 합의한 것이었다. 말 없이 합의한 것 가자고. 나는 그 무언의 합의가 좋았다. 우리 모녀는 이렇게 대화한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안다. 내가 다음에 뭘 할 거고 이 아이가 왜 그 말을 하는지. 이런 신뢰가 33년에 쌓였을까? 아니면 이 일들을 겪으면서 더 강해졌을까? 나는 둘 다라고 생각한다. 33년이 기초였고 이 몇 개월이 완성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없이도 알 수 있다. 이것이 무모해도 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 강순옥 씨랑 소연 씨랑 같이 밥 먹으려고요.
뭐, 넷이서요. 내가 왜? 한 번쯤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렇게 된 거, 밥은 내가 할게. 어머니가요. 내 집에서 하자고. 그게 맞는 것 같아. 김미연이 밥은 내가 하겠다고 했다. 이준혁 씨가 나한테 말해줬다.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김미연이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내 집에서 하자고.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이 여자가 순서를 알았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자기가 대접해야 한다는 것,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야 할 것 같다는 것은 알았다. 그것이 김미연의 변화였다. 내 집에서 한다는 것, 그것은 책임을 진다는 뜻이었다. 이 자리의 주인이 되겠다는 뜻이었다. 손님을 초대하는 어머니로서의 책임. 그것을 이 여자가 졌다. 내가 아니라 이 여자가. 나는 그 결정이 이 드라마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누가 주인인가? 누가 대접하는가? 그것을 밥으로 푸는 것. 이 자리는 내가 만들어야 할 자리였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만들기로 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것은 이 여자가 주도권을 내려놓았다는 뜻이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올바른 것을 선택했다는 뜻이었다. 자기가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었다. 밥을 차린다는 것은 여전히 비전투적이다. 여전히 부드럽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를 음식으로 시작하기로 한 이유였을 것이다. 싸움이 아니라 밥, 대화가 아니라 음식. 우리는 이미 말할 것을 다 말했다. 이제는 밥을 먹을 차례였다. 왔어요. 네, 왔어요. 왔어요. 내가 한 말 어색했다. 이 현관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 김미연의 집 내가 33년 동안 얼마나 많이 상상했을까 이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 그런데 막상 서니까 그냥 아파트였다. 깨끗한 아파트. 비싼 것 같은 아파트. 그것이 전부였다. 나는 현관에 서면서 신발을 벗었다.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로. 신발을 벗으면서 집 안을 봤다. 정갈했다. 이 여자가 집을 잘 정리하는 사람이었다. 꽃도 있었다. 작은 화병에 꽃이 꽂혀 있었다. 흰 꽃이었다. 나는 그 꽃을 보면서 이 여자도 꽃을 좋아하는구나 생각했다. 나도 꽃을 좋아한다. 당연히 꽃집을 하니까. 이 여자가 꽃을 사다가 화병에 꽂아둔다는 것, 그것이 이상하게 이 여자가 좀 달라 보이게 했다. 집에 꽃을 두는 사람. 그것이 내가 몰랐던 이 여자의 면이었다. 아파트 안의 온도는 따뜻했다. 난방이 되고 있었다. 이 여자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미리 준비했다는 뜻이었다. 온도까지. 나는 그것이 신경 쓴 것이라고 느껴졌다. 겨울이 아닌데 왜 난방을 하나? 이 여자가 우리가 편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현관에서의 첫 인사, 우리가 했던 대사는 간단했다. 왔어요. 네, 왔어요. 그래서 뭔가가 달랐다. 길지 않은 그 몇 마디가 모든 것을 대신했다.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이 순간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서로 확인했다. 이준혁 씨가 어서 오세요 했다.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소연이가 이준혁 씨 옆에 서 있었다. 두 아이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 두 아이의 자리구나 생각했다. 나란히 서 있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웠다. 두 아이가 나란히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 그것이 좋았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정말 여기에 있다는 것, 이 집에. 이 여자의 집에. 33년 동안 내가 상상했던 집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고 있다. 음식이라는 것이 뭔가? 그것은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다. 그것은 관계였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밥을 준다는 것,
그것이 몇 시간을 들여서 만든 것이라는 것, 그것은 사랑 아닌가? 김미연이 오전부터 했다는 것, 그것은 말보다 크다. 현관에서 마주선 순간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했다.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밥상에 앉았다. 이 과정이 얼마나 용감한 것인지 나도 모르고 있었다. 이 밥상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 이것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33년의 시간이 만든 밥상이었다. 싸움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그래서 더 이 밥상이 의미 있었다. 나는 이 밥상을 앞에 놓고 생각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어머니, 많이 차리셨네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사실 오전부터 하셨어요. 준혁아. 사실이잖아요. 이준혁 씨가 어머니 속을 긁었다. 사실이잖아요. 나는 그 말에 입꼬리가 올라갔다. 김미연이 오전부터 음식을 했다는 것, 이 여자가 이 자리를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 말로는 별거 아니에요 했지만 도전부터 했다. 그것이 이 여자의 방식이었다. 말은 안 하지만 행동으로 하는 것, 나는 그것을 보면서 이 여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았다. 밥상이 정갈했다. 여러 가지가 있었다. 나물도 있고 구운 것도 있고 찌개도 있고 이 여자가 진심으로 차린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이 여자가 이 자리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나만큼이나 이 여자도 어제 잠을 잘 못 잤을 것이다. 이 자리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면서. 그런데 오전부터 음식을 했다. 걱정하면서도 했다. 그것이 이 여자의 방식이었다. 걱정되면 더 열심히 하는 것? 나는 밥상을 보면서 생각했다. 우리는 같은 것을 하고 있다. 나도 이 자리를 위해 밤을 새웠을 것이다. 괜찮을지 모르지 않을지? 그런데 이 여자도 그랬다. 우리는 33년 동안 적이었지만 지 순간에는 같은 것을 했다. 미안함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밥으로. 나는 그것이 말보다 크다고 생각했다. 된장찌개 잘하시네요. 강순옥 씨도 잘해요. 저는 미역국이 더 나아요. 나는 미역국이 좀 약해요. 지금 요리 얘기하는 거 맞죠? 응. 된장찌개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맛있다고 했다. 진짜로 맛있었다. 김미연이 잘한다. 이 여자가 요리를 잘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뭔가를 허물어졌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과 맛없다고 할 수가 없다. 맛있으면 맛있다고 해야 한다. 나는 그것이 솔직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워하는 사람이 요리를 잘해도 맛있으면 맛있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었다. 그 된장찌개 한 숟갈이 이 자리의 첫 번째 말을 열었다. 맛있다는 말, 그 한마디. 두 여자가 먹는 것으로 처음 이야기를 시작했다. 33년의 싸움이 있었지만 오늘 처음 한 말은 된장찌개가 맛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좋았다. 싸움이 아니라 음식으로 시작한 것, 나는 그 선택이 기준혁 씨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자리를 음식으로 만든 것이 이 아이의 지혜였다. 미역국과 된장찌개. 두 여자가 할 수 있는 요리 이야기. 나는 그것이 안전한 주제라고 생각했다. 너무 깊지도 너무 얕지도 않은 음식 이야기. 그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처음 물었을 것이다. 내가 미역국을 잘하는지. 그것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신호였다. 나는 그 신호를 받았다. 이 한 숟갈의 된장찌개가 33년의 벽을 허물었다. 음식은 이렇게 한다. 말보다도 더 깊이 있게. 이 여자가 오전부터 차린 밥상. 그것이 하는 말이 있다. 나는 이 자리를 진심으로 원한다. 그리고 너를 환영한다. 그 모든 말이 이 밥상 위에 있었다. 이준혁 씨가 소연이한테 속삭였다. 지금 요리 얘기하는 거 맞죠?
소연이가 웃음을 참으면서 응했다. 두 어머니가 된장찌개와 미역국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 자리의 시작이었다. 요리 이야기. 33년의 싸움도 3천만 원도 이철수도 아닌 된장찌개와 미역국으로 시작했다. 그것이 좋았다.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 것, 음식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간적인 방식이었다. 강순옥 씨, 꽃집 언제부터 했어요? 소연이 초등학교 때부터요. 혼자 키우려니까 뭐라도 해야 해서. 오래됐네요. 25년 됐어요. 그 세월이. 김미연이 말끝을 흘렸다. 나는 그 흘린 말이 무엇인지 알았다. 미안하다는 것이었다. 직접 하지 않았지만 그 말끝이 담고 있었다. 강순옥 씨가 혼자 25년을 버텼다는 것에 대한 무게. 그것을 이 여자가 느끼고 있다는 것,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직접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서 처음으로 생긴 것이었다. 25년, 소연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혼자 했던 시간들. 그것을 이 여자가 세었다. 25년이라고 그 말 속에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미안함. 동정. 그리고 어쩌면 존경. 혼자 25년을 버틴 사람에 대한. 김미연 씨는 그동안 뭐 하셨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살았어요. 김미연이 한 말이 그 말이 웃겼다. 나도 그냥 살았다. 이 여자도 그냥 살았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정으로, 다른 이름으로 그냥 살았다는 것이 같았다. 그것이 웃긴 것이었다. 두 여자가 같이 웃었다. 처음으로. 나는 그 웃음이 기자리의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했다. 이 웃음이 나오기 전과 후가 달랐다. 그냥 살았어요. 이 세 글자가 오래 마음에 남았다. 나는 이 말이 나한테도 해당된다고 생각했다. 나도 그냥 살았다. 특별한 것 없이 꽃집하고 딸 키우고 억울해하고. 그냥 살았다. 김미연도 그냥 살았다. 이준혁 씨 키우고 이철수랑 살고 무언가를 지키려 했고. 그냥 살았다. 우리가 33년 동안 적이었지만 결국 같은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 그냥. 그것이 이 웃음의 이유였다. 그냥 살았어요. 이것은 사실은 가장 깊은 말이었을 것이다. 그냥이라는 말 안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다. 버티기, 견디기, 포기하지 않기, 매일 아침 일어나기,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그냥. 그것이 두 여자가 33년간 해온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이 좋았다.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이 여자도 웃었다. 두 여자가 같이 웃었다. 현관에서 마주섰을 때의 어색함이 이제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두 명의 사람이 있었다. 이름도 있고 과거도 있지만 결국 같이 그냥 산 사람들. 그것이 우리였다. 나는 김미연이 그냥 살았어요 했을 때 처음으로 이 여자를 이해했다. 미워한 것이 아니라 이해한 것이다. 이 여자도 나처럼 어려웠구나. 이 여자도 나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었구나. 그냥 살아야 했구나.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무언가가 풀렸다. 33년의 무게 중 일부가. 미연이와 같이 웃었다. 이것이 이 드라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 여자와 같이 웃는 것, 그런데 됐다. 된장찌개가 맛있었고, 그냥 살았다는 말이 통했고, 우리가 웃었다. 이것이 오늘 밥상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냥 살았다. 이것이 가장 인간적인 말이었다. 우리는 모두 그냥 산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냥 산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밤이 오면 자고. 그냥 산다. 그것이 생각보다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그것을 해낸다. 밤마다, 아침마다. 그냥 살아간다.
이준혁 씨가 소연이한테 속삭이는 것을 봤다. 저 둘이 우리 웃음을 보면서 또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좋았다. 두 아이가 두 어머니를 보면서 안심하는 것,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오늘 내가 여기 온 이유였다. 이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 어머니들이 괜찮다는 것,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 밥상은 상처를 치유하는 밥상이었다. 하지만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눈물도 큰 말도 없었다. 대신 된장찌개가 맛있었고 그냥 살았다는 말과 웃음이 있었다. 이것이 진정한 화해다.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밥을 함께 먹는 것,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전부다. 밥상 위의 음식들. 김미연이 오전부터 준비한 것들. 나물도 있고 찌개도 있고 밥도 있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먹으면서 깨달았다. 이 여자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생의 어떤 시점에는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김미연 씨 이상하지 않아요. 이 상황이. 이상하죠. 근데 나쁘지 않네요. 그러게요. 저 둘 잘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도요. 나도요. 김미연이 한 말,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여자도 소연이의 행복을 원한다는 것이 느껴졌다. 이 여자가 소연이를 좋게 본다는 것, 당신 딸도 잘 컸어요. 라고 했을 때부터였다. 이 여자가 소연이를 인정하고 있었다. 이준혁 씨의 사람으로. 그것이 나한테는 생각보다 가벼운 것이 됐다. 이 여자가 소연이를 좋게 본다는 것 나쁘지 않았다. 이거실의 침묵이 나를 생각하게 했다. 33년의 침묵과 오늘 밤의 침묵은 달랐다. 예전의 침묵은 어색했다. 서로를 피하는 침묵이었다. 지금의 침묵은 편했다.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다. 나는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말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를. 현관에서의 만남이 떠올랐다. 우리가 처음 마주섰을 때, 그때 나의 마음은 단단했다. 벽처럼. 그런데 지금 이 거실에 앉아있는 나는 조금 부드러워졌다. 된장찌개 때문일까? 그냥 살았어요. 라는 말 때문일까? 아니면 저 부엌에서 나는 두 아이의 웃음 때문일까? 모두일 것이다.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를 조금씩 녹였다. 나는 이 여자의 손이 보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 생겼는지, 몇 개의 주름이 있는지. 단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말없이 앉아있다는 것만으로. 소연이와 이준혁 씨의 웃음을 함께 듣는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우리 사이에 이제 가능한 것이었다. 부엌 쪽에서 소연이와 이준혁 씨 소리가 났다. 설거지를 하면서 뭔가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웃음소리가 났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 아이들이 저렇게 자연스럽구나 생각했다. 설거지를 같이 하면서 웃는 것,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것, 그것이 두 사람이 이미 편안해졌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소리가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좋은 것이었다고 생각했다. 두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다. 같이. 저 아이들의 웃음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우리 두 어머니가 이렇게 앉을 수 있게 해준 시간의 축적이었다. 싸움을 통해. 눈물을 통해.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밥상을 통해. 나는 그것을 느꼈다. 부엔에서 소연이와 이준혁 씨 웃음소리가 났다. 거실에서 나와 김미연이 들었다. 두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말이 없었다. 말이 없었지만 같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저 아이들이 저렇게 웃는구나. 저것이 좋구나. 우리가 원한 것이 저것이구나. 그것이 두 어머니가 처음으로 같이 느낀 것이었다. 거실에서 침묵으로 대화하는 두 여자. 부엌에서 웃음으로 대화하는 두 아이. 한 집안에 두 개의 밤이 흘렀다. 그것이 이 밥상의 정말 의미였다.
같은 공간에서 다른 것을 하지만 모두 행복하다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김미연이 내 옆에 있었다. 우리는 아무도 안 봤다. 앞을 봤다. 부엌을 봤다. 그곳에서 나는 딸의 행복을 봤다. 여기서 이 여자는 아들의 행복을 봤을 것이다.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 있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하지만 같은 행복을. 김미연과 나는 이제 다시 돌아설 것이다. 각자의 삶으로. 그런데 무언가가 남아있을 것이다. 이 밤이, 이 밥상이, 그리고 또 올게요라는 약속이. 김미연과의 거실 대화. 우리는 서로를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얼굴을 볼 필요도 없었다. 옆에 앉아서 같은 것을 들으면 되었다. 부엌에서 나는 두 아이의 웃음. 그것이 우리를 연결했다. 다른 세대의 웃음. 새로운 것을 만드는 웃음. 저 둘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33년의 싸움도, 억울함도, 분노도 모두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가는 것뿐이다. 두 어머니가 어떻게 할지는 상관없다. 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저 아이들은 웃고 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나도요. 내가 했던 말이 맞다. 나도 소연이의 행복을 원한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준혁 씨가 소연이를 그렇게 웃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 나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더 이상 뭔가를 원하거나 요구할 것이 없었다. 오늘 거실에 앉아있던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장면이라는 것을. 두 어머니가 침묵으로 대화하고 두 아이가 웃음으로 연결되는 그 장면? 그것이 이 드라마의 완성이었다. 드라마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살아갈 일만 남았다. 잘 먹었어요, 김미연 씨. 또 와요. 네, 또 올게요. 33년 동안 그 이름을 이로 갈며 살았다. 김미연. 근데 그날 그 사람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그게 북겼다. 또 와요. 김미연이 한 말,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멈췄다. 또 와요. 이 말이 예상 밖이었다. 예의상 하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또 올게요 했다. 예의상이 아니었다. 진짜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또 오는 것, 이 집에. 그것이 이상하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삶이 이렇게 된다. 내가 상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와요. 이 세 글자가 미래를 열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미래? 한 번의 저녁이 아니라 계속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가능하다는 신호였다. 나는 그 신호를 받아들였다. 또 올게요라고 말함으로써 또 오는 것, 이것은 미래를 약속하는 말이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뜻이었다. 또 올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김미연과 나는 33년을 살았지만 앞으로는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이 말이 나올 때 나는 뭔가 확신이 생겼다. 이 여자가 진심이라는 확신. 단순한 인사나 예의가 아니라 정말로 또 와도 된다는 확신이 33년의 적대가 이렇게 풀리는 것인가. 한 번의 밥상으로? 나는 깨달았다. 밥상이 맞다. 음식과 시간과 조용한 웃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가능했다. 우리 앞에서. 현관 앞에 작별. 나는 어떤 인사를 해야 할지 몰랐다. 악수. 포옹. 인사. 아무것도 아닌 게 맞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잘 먹었어요. 김미연 씨 했다. 간단하고 따뜻한 인사. 그것이 우리 사이의 인사라는 것을 이 여자도 알았을 것이다. 걸어 나오면서 뒤를 한 번 봤다. 김미연이 현관 앞에 서서 우리를 배웅하고 있었다. 이준혁 씨 옆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가 오늘 정말 많이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밥을 오전부터 해서 집에 꽃을 꽂아두고 또 와요라고 하고 이 여자 방식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알았다. 그 최선이 어떤 것인지. 이 여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대신 행동한다. 밥으로, 정성으로, 침묵으로. 그것이 이 여자의 언어였다. 나는 그 언어를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33년이 걸렸지만 이제 조금은? 이준혁 씨가 손을 흔들었다. 소연이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김미연도. 현관 앞에서 한 가족이 우리를 배웅했다. 우리 두 모녀를. 이철수의 이전 아내와 딸을 배웅했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이 정도까지 왔구나.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인사였다. 33년 만에 하는 인사, 적이었던 사람의 집에서 나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맞는 것 같았다. 이렇게 끝내는 것, 그 집에서 잘 먹고, 웃고, 또 올게요 하고 나오는 것, 이것이 이 이야기가 가야 할 방향이었다. 이준혁 씨가 손을 흔들었다. 소연이도 손을 흔들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인사였다. 33년 만에 하는 인사, 적이었던 사람의 집에서 나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맞는 것 같았다. 이렇게 끝내는 것, 그 집에서 잘 먹고, 웃고, 또 올게요 하고 나오는 것, 이것이 이 이야기가 가야 할 방향이었다. 엄마. 어땠어? 어땠냐고. 됐어. 다 됐어. 됐어. 다 됐어. 내가 한 말, 소연이가 엄마 팔짱을 꼈다. 나는 그 손이 좋았다. 이 아이 손이 내 팔에 걸렸다. 따뜻했다. 우리가 나란히 걸었다. 밤거리. 봄밤 이 집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생각했다. 됐다. 진짜로 됐다. 이 모든 것이 33년이 정리됐고 소연이가 웃고 있고 김미연이랑 밥을 먹었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이것보다 더 된 것이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소연이가 팔짱을 끼면서 말했다. 엄마 오늘 잘했어. 나는 웃었다. 이 아이가 나한테 잘했다고 했다. 딸이 엄마한테 잘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상하게 가슴에 왔다. 내가 오늘 잘한 것이다. 어렵지만 갔다. 어색했지만 앉았다.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했다. 같이 웃었다. 또 올게요 했다. 소연이가 그것을 봤다. 그리고 잘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이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았다. 소연이 손이 내 팔에 걸려 있었다. 우리가 나란히 걸었다. 봄 밤의 거리. 아직 따뜻하지는 않지만 춥지도 않은 공기. 이 공기 속에서 소연이와 걸었다. 나는 이 걸음이 우리 두 사람이 무언가를 함께 통과한 걸음이라고 생각했다. 오늘을 통과했다. 33년을 통과했다. 김미연을 통과했다. 그리고 나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걷고 있다. 팔짱을 끼고.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소연이가 말했다. 엄마 배불러? 나는 웃었다. 응, 배불러. 오전부터 했다더니. 우리가 웃었다. 이준혁 씨가 폭로한 그 말, 어머니 오전부터 하셨어요. 그 말이 오늘의 분위기를 열었다. 이 아이가 타이밍을 알았다.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언제 웃음이 필요한지, 그것을 아는 아이가 소연이 옆에 있다. 나는 그것이 단심이 됐다. 정말로. 집에 들어서면서 생각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을. 현관에서 마주선 것, 된장찌개 한 숟갈. 그냥 살았어요. 동시에 우문 것, 거실에 나란히 앉은 것, 설거지 소리.
또 와요. 그리고 됐어. 다 됐어. 이것들이 오늘의 것이었다. 작은 것들이지만 작은 것들이 쌓여서 무언가가 됐다. 나는 그것이 뭔지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했다. 이름을 붙이면 뭔가 굳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됐다. 다 됐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는 이제 나머지를 살아가면 될 것이다. 함께. 오늘 밤은 특별했다. 그런데 동시에 일상이었다.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웃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것들은 모두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일상이 33년의 시간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별했다. 소연이의 팔짱. 그것이 내 팔에 걸려있는 그 느낌. 나는 그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딸이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순간. 그것이 무엇보다 귀했다. 모든 고통을 정당화하는 그 순간. 우리는 걸었다. 봄 밤을 걸었다. 아직 따뜻하지는 않지만 차갑지도 않은 밤, 그 안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함께 통과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각자의 인생으로.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우리가 있었다. 김미연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당신 딸도 잘 컸어요. 나도요. 또 와요. 이 작은 말들이 모여서 하나의 봄이 되었다. 새로운 시작. 그것이 이 드라마의 끝이자 다른 것의 시작이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 꽃집에서 손님들을 만나고 꽃을 팔 것이다. 소연이는 일로 돌아가고 이준혁 씨는 일로 돌아갈 것이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33년의 싸움을 함께 통과한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차이다. 다음 화 예고.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얼마나요? 다음 화 봄날의 귀환 23화. 아버지의 손